시신도 없는데 사망신고 완료 도장이 찍힌 서류가 발견된 순간 이 집안의 평화는 끝장났는데요. 정순이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지은호는 카운터 뒤에서 손을 닦다 말고 문 쪽을 봤는데요. 누군가 일부러 찾아내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걸음걸이가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고성이었습니다. 박진석의 재혼 상대 야망과 권력 욕으로 유명한 그 여자요. 고성이는 주변 손님들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얼굴로 마치 오래전부터 여기까지의 동선을 계산해 온 사람처럼 천천히 테이블 하나를 골라 앉았습니다. 지은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진 얘기를 피할 수 없다는 걸요. 우진이 간이식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 관찰까지 끝냈는데도 어느 날 밤 홀연히 사라졌던 그 사건 이후로 지은호의 하루는 늘 불안으로 시작해서 불안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의 이름은 언제나 고성이었습니다. 돈과 혈연과 가족이라는 단어를 무기처럼 들고 휘두르는 사람에게서 우진을 숨기는 건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전쟁이었거든요. 고성이는 지은호를 보자마자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 미소가 더 잔인했는데요. 봐주고 또 봐주니까 내가 우습게 보이니? 라는 말이 식당 안을 가늘게 긁고 지나갔습니다. 지은호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끼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정순이의 가게였고 지은호는 누군가에게 협박당하며 굴복하는 모습을 엄마 앞에서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낮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우리 엄마 가게까지 찾아와요. 그리고 어디서 지강호까지 걸고 협박을 해요. 지은호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고성이가 놓칠 리 없었습니다. 지은호의 동생 지강호는 욕심은 큰데 게으르고 불만이 많은 아이라 누가 건드리면 사고가 터질 수 있는 약점이었거든요. 고성이는 그 약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겁나나 봐. 내가 지키고 싶은 게 많으니까. 지은호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협박하면 내가 겁나서 우진 어디 있는지 말해줄 것 같아요. 아니요. 절대 말 안 해요. 그 말은 선언이었지만 동시에 지은호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우진은 더 이상 누군가의 소유물처럼 끌려다닐 사람이 아니었고 지은호도 더 이상 착한 척으로 이용당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성이는 자리를 옮기자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는 방식으로 지은호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내가 여길 어떻게 알고라는 지은호의 반문은 사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이었는데요. 고성이는 지은호의 집 주소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지은호가 가짜로 취한 척하며 주소를 적어둔 바로 그 밤부터요. 지은호의 머릿속에는 그 장면이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술기운을 핑계로 흔들리는 척 웃으며 사람을 방심시키고 그 틈에 정보를 챙겨가던 고성이의 눈빛이요. 그 눈빛이 지금도 같았거든요. 고성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진, 내가 빼돌렸잖아. 지은호는 순간 목이 막혔습니다. 빼돌렸다는 단어가 지은호를 범죄자로 만들었는데요. 지은호는 손끝에 힘을 줬습니다. 우진이 독립하고 자기 인생 살고 싶어 해서 내가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진 인생 흔들 생각하지 마요.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은호 마음 한구석이 찢어졌습니다. 도와줬다는 표현은 맞지만 그 도움의 대가가 너무 컸거든요. 우진이 사라진 이후 지은호는 매일 누군가를 속이며 살아야 했고 그 속임수는 정순이에게까지 번질까봐 늘 겁이 났습니다. 고성이가 그 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우진을 책임질 수 있어? 유학비는 생활비는? 지은호는 고성이가 가족을 말할 때마다 결국 돈으로 끝낸다는 걸 알면서도 그 질문이 사람을 흔드는 방식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진이 정말로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지은호가 정말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 현실적인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고성이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종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숫자가 한 번에 눈에 들어왔습니다. 10억. 고성이는 담담하게 말했는데요. 넌 싫어하겠지만 이게 내 스타일이야. 우진이를 위해서 연락을 끊어줘. 부탁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명령이었습니다. 지은호의 귀에서는 연락을 끊어라라는 문장이 사람을 끊어내고 존재를 지워버리는 칼날처럼 들렸습니다. 지은호는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설마 10억에 그 의무까지 얻는 건 아니죠? 지은호의 목소리는 차분하려 애썼지만 끝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고성이는 단호했습니다. 맞아. 그게 조건이야. 지은호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은 고성이가 아니라 지은호에게서 나왔습니다. 그 10억 우진이 줬어요. 고성이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뭐? 10억을 줬다고?
그 순간 지은호는 알았는데요.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에게 돈이 통하지 않는 상황은 곧 공포라는 걸요. 지은호는 그 공포를 향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우진은 더 이상 당신이 살라는 대로 안 살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둘 거고요. 내 오빠니까 그리고 내 친구니까요. 지은호가 오빠라는 단어를 꺼냈을 때 식당 안의 공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고성이는 우진을 가져야 하는 사람으로 보지만 지은호는 우진을 살아야 하는 사람으로 봤거든요. 같은 이름을 두고 완전히 다른 세계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성이가 낮게 웃더니 갑자기 다른 칼을 꺼냈습니다. 착한 척 다 하더니 나한테 복수하고 싶었구나. 지은호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복수라면 진짜 복수는 고성이가 먼저 시작했으니까요. 지은호는 눈을 똑바로 마주치고 말했습니다. 복수요? 당신이 내 사망 신고까지 한 거 알았을 때 바로 신고부터 했어야 했는데 내가 참았던 거예요. 그 말에 고성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사망 신고라니? 지은호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시신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사망 신고를 해요? 살아있는 사람을 서류 한 장으로 죽였잖아요. 지은호의 말은 고성이를 향해 던졌지만 사실 지은호 스스로에게도 던진 말이었습니다. 사람은 종이로 죽일 수 있다는 진실을 지은호는 지금 처음으로 입 밖에 꺼내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박진석의 집도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기업 대표답게 늘 침착한 척했지만 딸 박영라 방에서 발견된 편지 한 장 앞에서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독립합니다. 성인이고 앞으로 어떤 경제적 도움도 받지 않고 자립하겠습니다. 그 문장들은 단정했는데요. 박영라답지 않아서 더 불길했습니다. 늘 우아하고 조신한 딸이 갑자기 모든 걸 끊고 나간다는 건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 결심이라는 뜻이니까요. 박진석 곁에는 고성이가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놀란 척하면서도 빠르게 결론부터 내렸습니다. 가출이야. 웹툰 작가 하겠다고 회사까지 찾아왔잖아. 고성이는 박영라의 꿈을 바람으로 낮춰 말했는데요. 그 말이 박성재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의 전처 외아들이고 슈조이 그룹 본부장으로 일하며 현실이 얼마나 잔인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박성재는 박영라의 꿈이 바람이 아니라 도망일 수도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박영라가 도망칠 만큼 무서운 비밀이 이 집안에 있다는 뜻이니까요. 박성재는 고성이에게 정면으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 영라가 왜 나갔는지. 고성이는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성재야, 너 경솔한 사람 아니잖아. 늘 그랬듯 고성이는 아버지를 방패로 꺼냈습니다. 중요한 건 내 아버지야. 알게 되면 제일 불행해질 사람이 내 아버지라고. 박성재는 그 말이 얼마나 교묘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사람이 꼭 쓰는 말이었거든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는 말로 결국은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거요. 박성재는 분노를 누르며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아버지가 더 이상 속고 살지 않는 거예요. 당신의 진짜 얼굴을 보게 하는 거라고요. 그 순간 고성이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다는 걸 알게 되면 내 아빠 다른 여자 만날 것 같아. 어디 겁나서 여자 만나겠어. 혼자 늙어갔으면 좋겠어. 고성이의 말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였습니다. 박성재는 그걸 듣고서야 확신했는데요. 고성이는 박진석을 행복하게 해준 사람이 아니라 박진석을 필요한 사람으로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박영라가 머무는 곳이 드러났습니다. 박영라는 이지환이 빌려준 작은 원룸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이 지역의 남동생이고 박영라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였는데요. 피지컬은 강하지만 마음이 자주 무너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영라를 지키는 일이 업무인지 감정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았거든요. 박영라는 이지환에게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오빠, 나 진짜 여기서 살 거야. 박영라의 오빠라는 말에 이지환은 순간 멈칫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박영라가 더 무너질까 봐요. 박영라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사라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박영라의 성격과 맞지 않았습니다. 박영라는 우아하고 차분하지만 자신의 그림 앞에서는 한 번도 도망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번 도망은 꿈이 아니라 생존이었는데요. 박영라는 노트북을 켜고 웹툰 기획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비현실적으로 밝았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현실보다 잔인했습니다. 사망신고 완료. 호적의 딸이 살아있네. 그러니 죽여야지.
박영란은 그 문장들을 쓰며 손이 떨렸습니다. 그 문장들은 누군가의 대사가 아니라 박영라가 실제로 본 서류에서 가져온 문장이었거든요. 그 서류가 어디서 나왔냐고요? 아이러니하게도 박영란은 박진석 서재에서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박진석이 숨겨둔 회사 문서들 사이에 주민센터 발급 서류가 끼어 있었고 거기엔 분명히 사망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그 순간 자기 이름이 아니라 낯선 이름을 봤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낯선 이름 아래에 박진석의 서명이 아니라 보호자 칸에 적힌 이름이 따로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순이. 박영란은 그 이름을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왜 지은호의 엄마 정순이가 이 집안의 사망신고와 엮여 있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 시간 이지혁은 집에서 조옥래와 김다정을 챙기며도 마음이 밖에가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유능하고 미남이라는 말로 쉽게 요약되는 사람이지만 사실 속은 늘 복잡했습니다. 비혼주의를 고집하는 이유도 누군가를 끝까지 책임질 자신이 없어서였는데요. 그런데 요즘 이지혁은 지은호 때문에 자꾸 흔들렸습니다. 지은호는 대학 시절부터 해맑고 책임감이 강했고 이지혁이 한번 거절했던 고백까지도 지은호는 미워하지 않고 자신 방식으로 버텼습니다. 이지혁은 그게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가 만든 상처를 아직도 혼자 끌고 가고 있구나 하는 죄책감이요.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진 얘기 더 커질 것 같아요. 이지혁은 답장을 쓰다 말고 지웠습니다. 이상철이 거실에서 신문을 넘기며 말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밖이 시끄럽다. 괜히 말려들지 마라. 이상철은 정직하고 고지식한 사람이라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지만 한 번 배신당하면 칼같이 돌아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성재가 말했던 믿음이 첫 번째고 마지막이라는 성격은 이상철에게도 그대로 적용됐는데요. 이지혁은 그래서 더 겁이 났습니다. 이지혁이 지은호를 돕는 순간 집안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거든요. 게다가 이수빈도 변수가 왔습니다. 이수빈은 패션 크리에이터로 밝고 애교가 많지만 계산이 빠르고 손해보는 걸 싫어했는데요. 이수빈은 박성재와 가까워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돈 많고 성격 좋은 남자와 결혼이 목표였는데 박성재는 돈은 많아도 마음이 너무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수빈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 이 판에 끼면 득일까 손해일까?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게 계산대로만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박성재가 밤새 박영라를 찾으러 다니는 모습을 보며 이수빈은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가족을 지키려는구나. 그 진심이 이수빈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심은 늘 계산을 망치니까요. 그리고 문제의 지강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강호는 누나 지은호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지강호는 나도 가족이라며 정순이를 들먹였고 정순이는 아들을 달래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남편을 사별하고 식당을 지키며 살아왔는데요. 딸 지은호를 의지하면서도 아들 지강호가 방황할까봐 늘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을 누가 이용하려 한다면 정순이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정순이는 딸을 지키고 싶었지만 아들을 잃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그 사이를 찢고 들어오는 게 고성희의 방식이었습니다. 며칠 뒤 고성희가 다시 정순이의 식당에 나타났을 때 지은호는 이미 단단해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단단하다고 해서 상처가 없는 건 아니었는데요. 지은호는 그날 밤 우진에게서 온 짧은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누나 나 찾지 마. 찾으면 누나도 사망 처리돼. 지은호는 그 문장을 보고 울지도 못했습니다.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잔인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고성희는 지은호에게 조용히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엔 돈 봉투가 아니라 주민센터 발급 서류였습니다. 거기엔 사망신고라는 글자가 선명했는데요. 고성희는 미소도 없이 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쉬운지 알지? 이름 하나만 바꾸면 사람 하나는 없어져. 지은호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자신이 방금 전에 고성희에게 던진 사망신고 폭로가 오히려 고성희에게 협박의 무기를 더 정교하게 만들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지은호는 그럼에도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우진이 아니잖아요. 당신이 원하는 건 박진석 회장님 자리랑 그 집안이잖아요. 고성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지은호는 그 흔들림이 진실에 가까운 신호라는 걸 알았습니다. 고성희는 우진을 사랑해서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진이 가진 증거가 필요했거나 우진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위험했거나 둘 중 하나였는데요. 바로 그때 박성재가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성재는 이 지역의 절친이기도 했는데요. 박성재는 숨을 고르지 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호, 우리 영라 아니? 박영라가 남긴 노트에 내 엄마 이름이 있어. 지은호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순이가 왜 거기에 나오죠? 정순이는 식당을 지키는 평범한 엄마였는데요. 지은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우진의 실종과 사망신고와 정순이가 한 줄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요. 지은호는 전화를 끊고 정순이를 봤습니다. 정순이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손에 쥔 수건만 비틀고 있었습니다. 정순이의 눈빛은 모른다가 아니라 말할 수 없다에 가까웠습니다. 지은호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이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딸로서 엄마를 믿고 싶었는데요. 동시에 엄마가 딸에게 숨길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날 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달려왔습니다. 이지혁은 늘 침착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지은호 앞에서는 숨이 거칠었습니다. 지은호, 너 혼자 못 버텨. 나도 알아. 이지혁은 자신이 과거의 지은호의 고백을 거절했던 순간을 떠올렸고 그때의 선택이 지금까지 지은호를 혼자 싸우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보며 웃다가 울 뻔했습니다. 이제 와서 왜요? 이지혁은 대답을 쉽게 못했습니다. 책임질 자신이 없어서 떠났던 사람이 이제 와서 책임을 말하는 게 얼마나 비겁한지 스스로도 알았거든요. 그래도 이지혁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 안 갈게. 하지만 그 약속이 끝나기도 전에 박진석의 집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조옥래가 쓰러졌다는 연락이 왔는데요. 조옥래는 이상철의 어머니이자 이지혁의 친할머니였습니다. 조옥래는 최근 들어 몸이 급격히 약해졌고 김장수와 함께 움직이다 사고를 당했던 기억까지 겹치면서 가족들이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고지식하게 가족은 가족이 지켜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 말은 지금 이지혁에게는 족쇄처럼 들렸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지키고 싶었고 동시에 가족을 놓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 갈등이 이지혁의 속을 갈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영라가 노트북에서 한 파일을 열었습니다. 파일명은 단순했습니다. 관계정리. 그 안에는 사망신고 서류 사본, 10억 송금 내역 캡처, 그리고 보호자 정순이가 찍힌 동의서 이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영라는 그 파일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를 지키려 했던 거야? 아니면 나를 지우려 했던 거야? 박영라는 고성희를 미워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고성희가 자신을 필요한 사람으로만 여기지 않았길 바랐습니다. 그 바람이 박영라를 더 아프게 만들었는데요. 기대는 늘 상처의 다른 이름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박성재에게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발신 번호는 없었습니다.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우진을 찾으면 다음 사망신고는 박영라야. 박성재는 그 메시지를 보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 오히려 가족을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은호는 정순이의 떨리는 손을 보며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지혁은 자신이 잡아야 할 것이 사랑인지 책임인지 혹은 둘 다인지 모른 채 서 있었습니다. 이지화는 박영라 옆에서 괜찮다는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수빈은 이 모든 판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이미 예전의 목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지강호는 누나의 비밀을 돈으로 바꿀 수 있을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믿음을 지키려다 모든 걸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처음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가족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며도 아무도 탓할 수 없어서 더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고성희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우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다음 표적이 우진인지 지은호인지 박영라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드라마의 다음 장면에서 누군가는 다시 서류로 죽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서류의 끝에 적힐 보호자 이름이 누구인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것 말입니다.